이란도 뭐 전부 해제. 항공기 이렇게 비행 민간 항공기 금지했다가 바로 순간적으로 바로 해제해버리고. 진짜 사고칠 모습이야.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약속 때려낼 수 있는데. 오늘 한잔 했습니까? 아니. 감사합니다. 야, 이건 또 여기서 방송 끝날 때까지 몇 병을 먹어야 됩니까? 병? 한 병만 먹지.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마셔야지. 제대로 방송을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나 술 먹으러 왔어. 촬영하고 나서 또 리프리아를 가는 것도 좀 김 번거롭고. 감독이 또 이게 다 드러내겠다 이거 보면 제주도 강하더라. 제주도 갔다 왔어? 어제 제주 어디야? 네. 무슨 일이었는데? 그쪽에 연홍 알과 오십시오. 한 사람들 중심으로 진짜 재밌었어요. 10시가 넘는데도 안 끝나. 얼마나 당연한 거야? 네. 지금 늘 이야기하는 거듯이 남북간 건국 변화 속에서 미국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평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. 뭐 인식 말고 해법, 솔루션. 근데 왜 다들 김 박사처럼 아무 이야기 안 해요? 그럼 우리 김 박사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야단법석 TV에 들어와서 아수다를 들으면 되는데. 아수다? 우리 감독님이 다 잘라버리는데 재미없다고?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좀. 형님 자자 먼저. 자 일단 심심해. 심심해. 오늘은 우리 아수다 심심해. 여기 좋네요 자리야. 요즘 저작거리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? 요즘 저작거리의 가장 큰 이슈는 나 오늘 위경환 대표님 모시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는가. 언론을 보면은 이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부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야기해서 날렸고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다 막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이란한테 보복으로 쐈다. 뭐 여기 전부 다인데 잘 모르겠어. 얘네들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결과물을 얻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면 좀 그럼 사람 이야기 듣고 싶다. 그런 거죠. 재밌는 스토리가 많죠.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시죠. 예. 일단 술 한잔 하고 풀기 전에 한잔 마시고 이게 다 비어 있어.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술 먹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오늘 뭐든 술 먹으면서 그냥 방송도 해버리자.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술은 원래 선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선하고 원래 약한 사람은 술을 한대요. 술을 그것을 리터머스 형처럼 확 보여주는 것이래. 확장해줄 뿐이고 그렇죠. 어차피 술이 근본도 안 변하니까. 술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더욱더 도드라지게 제대로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. 이스라엘 빠 이야기 있어. 하룻밤 내내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이 녹화가 200일이죠. 이제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진 지 200일인데 팔레스타인. 팔레스타인.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때린 게 4월 1일이죠. 4월 1일. 네타냐후가 이제 국내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사퇴하라니까 이게 얘는 사퇴하면 바로 감옥 가야 되니까. 왜요? 그 전에 이제 막 독직들하고 부패 이렇게 많았구나. 그다음에 이제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국내 지지율 7% 뭐 이렇잖아요. 그럼 뭐 7%? 윤석열보다 더 뭐하네? 7%?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란을 때렸다고 하면서 조금 이제 올라갔다고 그래요.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 이제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이 큰형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한 3차 대전까지는 안 가도 조금 더 확전해서 계속 불안정을 만들어야 이렇게 얘들 뭐 사이 말하는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. 그거 하나죠 목적이. 그럼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중동 정세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만만한 헤즈볼라도 지금 막 1,700여 차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타격을 못 하고 있고 심지어 만만한 예멘이 미사일 날리고 홍해를 봉쇄하고 해도 타격 못 하니까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지역의 큰형 저항의 축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맏형인데 이란을 끌어들여야지 어쨌든 미국도 끌려 들어온다.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
수다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소위 말하는 7%의 지지율 네타냐후, 이스라엘의 정치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치, 내부 정치적 역학관계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다. 어떻게 7%, 10%가 저러고 있어요? 맞잖아. 이게 말도 안 되잖아. 연립 정치체도 되게 물론 후진적이고 이스라엘이 나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자기 존립의 기반을 저거하기 위해서는 매우 시스템이 탄탄할 거라 생각하잖아.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. 어떻게 7%짜리가 이런 짓들을 해도 냅둬요? 난 그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정치 자체가 매우 후진적이다 이거. 이스라엘 정치 자체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다. 매우 허접하다라는 이게 배경을 알아야 질문 속에서 이스라엘 왜 때렸죠? 네타냐후 왜 그럴 수 있어? 말이 안 되잖아. 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쳤다. 이거 아니십니까? 지금 말 이야기는 얼마나 진짜 서글프다 이거.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태생 자체가 미국이 그러니까요. 2차 대전 이후에 태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동북아에는 일본, 그 중동에는 이스라엘을 두 불침항으로 이제 구축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무리하게 건국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아랍하고 사찰의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병영 국가가 된 거죠.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구에서 중동에서 뭐 성공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 이게 본질 같아. 거의 그 시오니즘의 극우가 이렇게 장악하고 언론이나 뭐 야당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실제로는. 그리고 지금도 극우 연립 내각이 이상한 체제로 존재하고 정부가 있고. 견제를 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국내에는 이스라엘 내에는 없다는 없지 거지. 않는다. 결국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네타냐후 얘기. 그러니까 이란이 말려 들어와야지 당연히 미국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이죠. 그렇죠. 처음 이제 폭격을 한 거죠. 예. 어쨌든 F-35가 떠서 그 정밀 타격을 한 거죠. 그 옆에 이란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거는 못 건드리고 영사관 정도를 이제 쳤는데 어쨌든 한 서너 명이 죽고. 그렇지. 근데 문제는 비엔나 협약이나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그 영사관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죠. 영토지. 그 영토의 주권, 그 다음에 존엄, 뭐 이렇게 완정 이런 개념이 다 이렇게 군사적 공격이에요 그냥. 그러니까 전쟁이 전쟁. 당연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 나라의 영토를 때린 거다 다름이 없으니까. 그리고 이란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. 대응을 할 수밖에 없네. 그러니까 그걸 국제법상 노리고 때린 거다. 근데 국제법상 이제 자율권이 있는데 어쨌든 이란도 그 지역 초강대국인데 이제 자기 그 저항의 쪽에 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. 안 되죠.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란은 명분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냐 하면 유엔 안보리가 일단 지금은 뭐 유일한 국제기구니까 거의 뭐 힘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2주일 동안 이거 국제법 명백한 위반이니까 그 전쟁 상황이고 그리고 3차 대전으로 갈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안보리 선표에서 이란 규탄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제 미국이 반대하고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12일을 기다리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란도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어떻게 정을 확전해서 3차 대전 비싸게 가면 그거는 이제 자기들 국가의 존립이랑 부담스러운 거죠. 어떤 국가든 그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미국의 사흘 전에 그 이란 미국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그 스위스 대사관 통해서 사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때리겠다라고 통보를 해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그 요르단 침략령 국가에 있는 그 기지들 그다음에 뭐 중부 사령부 모함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뭐 미군들 그다음에 지중해 이지스함들이 다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자장을 하고 그러고 이란은 우리는 확전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당한 자위권이다라고 하고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게 아주 재밌어요. 이게 때리는 과정. 이게 때렸을 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이스라엘의 이 강철 지붕인 아이언돔이 99%다 막아냈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걸로만 보면은 이란의 공격이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형태가 좀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 공격이 어땠어요? 그 어떻게 되냐면 확전을 하려면 맞아요. 과장해. 기회다라고 하려면 과장해. 과장해. 맞으면 것보다 더 그렇지 오버해야지. 얘들 너무 심했다. 이거는 우리도 못 찾겠다. 이렇게 하고 국민들 하고 이제 미국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맞아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우리 뭐 거의 피해가 없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330발을 날렸는데 1%가 떨어졌으면 3발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날 저녁에 이란이 공격한 5시간 동안 공군기지 2개 그다음에
그 비밀 정보기지 골란고원에 또 한 군데 뭐 해서 중요한데 계속 폭발음이 들리고. 그러면 일단은 이스라엘 피해를 본 그 영상들은 또 다른 쪽에서 올라왔다는 거네요, 그죠? 요즘은 뭐 텔레그램 채널이나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가자나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200일 동안 두드려 맞다가 매일 밤 학살당하다가 이제 끝날 밤만은 이제 이스라엘 영공에서 공습도 없고 그 다음에 드론도 못 띄우고 이거 그냥 막아야 되니까.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란이 쏜 5시간 동안 드론 띄우고 먼저 느리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먼저 한 80대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느린 드론이 먼저 갔고. 네, 이건 뭐 시속 한 150, 180km밖에 안 그걸 되니까. 좀 잘 막을 수 있게 속도가 느리니까. 그렇죠, 당연히 그거는 이제 미끼로. 이스라엘은 그 탄약도 안 채우고 가볍게 껍데기. 네, 껍데기만 가볍게 빨리 날려고.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이제 이라크, 시리아, 요르단 상공을 지나가는데 특히 요르단에는 이제 미군 기지도 많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미국, 영국, 프랑스 그다음에 뭐 이런 요르단까지 이런 애들이 이제 딱 그 기다리고 있다가 얼씨구 날라오니까 얼씨구하고 이제 열심히 요격을 했겠지.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좀 더 속도가 빠른 순항 미사일을 또 몇 발 날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제 탄도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. 탄도 미사일 실제 타격을 한 거죠. 그러면은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앞에 거는 그냥 미끼요. 미끼로 얘네들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에 집중하도록 그 미끼로 날리고 그다음에 이 열심히 해라. 방어가 다 아이언돔이 다 가동되고 이게 다 막아내고 난 다음에 예.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타격이 몇 발 아니지만은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했던 지점을 때렸다 이런 네.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세계적으로 조밀한 그 다층 방공망 낮은 단계 아이언돔은 가장 작은 단계. 그렇죠. 가장 밑에서. 예. 그다음 중층에 그 다윗의 돌팔매라고 다비드 슬링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에로우 화살이죠. 화살 시스템.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예, 그런 정도인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앞에 순항 미사일까지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고 가면서 문제는 날라오면 얘들이 방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렇지. 예.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맞으면서도 아팠지만 그런 그 레이더 기지 그다음에 그 MD 발사대 위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그 실시간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. 5시간 동안.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. 수십 년짜리 방어 체계가 그렇지. 다 노출돼 버렸어. 예. 그 다층 방어 체계가 이란이 요래 날린 거는 그 탄도미사일 많이 봐준 거예요. 그 지금 한 5세대까지 개발돼 있는데 2, 3세대 10년, 20년 된 중고 미사일들을 처분하면서 날린 거예요. 재고떨이. 네, 재고떨이로. 그 미사일이 그 전에 이제 이제 12일 동안 이란이 언제 공격하는지 전 세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스푸트니크에서 이란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 모델들을 한 9가지 정도를 이제 재원들하고 거리 뭐 타격력 이런 걸 다 이렇게 쭉 보도를 했는데 미리 다 보여주고. 그 중에 이제 한 3개 정도를 선택해서 조금 구닥다리 10년, 20년 된 모델들을 날린 거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 2개 공군기지, 비밀정보기지 실이 뭐 확인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사드 요원들을 포함해서 그 정보기지에 44명이 사망했다. 그런 이야기 그런 나오고 있다. 이란 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건 뭐 이런 성격상 뭐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차원. 서방 언론이나 뭐 서방 언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남쪽의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맞대응을 했잖아요. 네. 생각보다 좀 빠르게 우리도 보복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? 그것도 또 재밌죠.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맞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군의 그 무적 신화, 그 다음에 아이언돔의 신화, 강대성 신화들이 이제 깨졌으니까 물론 뭐 작년 10월 7일 하마스 때도 깨졌지만 그래서 대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제 계속 그 추미애 관심사였죠. 근데 그 전에 그 이란은 명백하게 그 공격하면서 바로 미국에 또 연통을 넣어서 우리는 확전을 원하는 게 아니다. 이건 자의적인 보복 차원이었다라고 선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개입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쯤에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타격은 해야 되는데 1차로 이렇게 맞아본 매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아픈 거예요. 그리고 자기들도 날아오는 게 이란이 보유한 그 최신 미사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자기들도 감을 잡으니까 9세대만 날렸는데. 그리고 이제 이번에
그 이란이 그 작년에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됐는지는 불확실해요. 그 세계 중요한 이스라엘 기지에 한 최소한 10발에서 20발 정도의 단도 미사일이 떨어진 거는 맞고, 이스라엘이 보기에 확전을 하기 위한 수준의 보복을 하면 상당히 이렇게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2차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미국도 확전은 부담이 안 된다.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국내외 이제 체면치레용으로 그것도 역시 이란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아요, 미리. 그럼 미국한테 얘기했으면 미국이 또 슬쩍 알려줬고. 그렇죠. 그죠?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규모가 이게 너무 그 이렇게 굴욕적일 정도로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란에 이제 핵 그 기지들이 한 우리가 익히 아는 한 10군데 정도 돼요. 근데 거기 다 내륙에 있고 지하화돼 있고,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려면 이란이 면적이 한 80배 정도 돼요. 좀 멀죠. 그치. 거기는 뭐 4,000m 원지대가 막고 있고, 페르시아만 지역에. 그리고 전부 지하화돼 있고, 그 페르시아만 쪽에 2,200km 연안에는 그 거대한 지하 미사일 기지, 함정 기지가 구축돼 있고, 그다음에 멀리 있는 내륙 지역의 핵기지 전부 지하화돼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때리려고 해도 어디를 때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이스파한이라고 이제 핵 시설 있는 중에 도시 하나 옆에 있는 공군기지를 겨냥해서 이제 날린 게 이제 그 쿼드콥터라고,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요즘 드론이 워낙 발전했는데 드론 정도도 안 되는 프로펠러 4개가 돌아가는 그런 정도를 세 대를 띄워서 나잡아 투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동맹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언제 뭐가 올지 좀 센 게 올 줄 알고 있다가 그런 게 날라오니까 이제 세 대를 격추한 거예요. 이라크 쪽에서 발사체 잔해가 이제 이라크 영토에서 일단 하나가 발견되고, 그 정도로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. 이 서방이나 친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란 내 전역에서 막 폭발음이 들리고 뭐 방공망이 난리가 났다. 그리고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지.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타격을 해서 보복하면서 체면을 세웠다. 또 이렇게 거꾸로 또 이란은 아니 그 외무장관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성이 생겨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게 왔다. 그렇지, 그런 표현을 했지. 그리고 실제로 그 항공사진 이미지로 보면 그 이란의 그 공군기지의 그 S-300 그 방공 레이더나 그대로 위에 그물망들 있는 그대로 전혀 손상이 없고,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론 작은 거 세대 보내서 그걸로 이스라엘은 덮으려고 한 거지. 그래서 이게 희대의 굴욕이다라는 이렇게 평가들이 그건 뭐 여기저기서 나와요. 그러면 실제 상황이 본질적으로 진실이 그랬다라면은 뭐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확전의 어떤 위험이나 가능성보다는 이걸로 이제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형태로. 그렇죠. 이란 입장에서 더 이상 뭐 확전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그렇게 좀 종식이던 형태로. 네,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뭐 바로 그냥 평시 상태로 이란도 뭐 전부 해제, 항공기 그 이렇게 비행 민간 항공기 금지했다가 바로 순간적으로 바로 해제해버리고. 진짜 자골처럼 모습이야.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크게 보면 약속 대련일 수 있는데 확전을 하지 말자는 약속 대련인데, 이란은 그 이스라엘이 애초에 확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 끌어들이려고 선빵을 날렸는데 그게 이제 무모한 공격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, 이란이 두 번째로 보복한 건 상당히 펀치가 세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거 더 키우면 안 되겠다 판을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한 거죠. 그건 다행이죠. 아주 우리 여기 심심해 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. 야,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이 전설의 심심해. 내가 아주 유명한 그 삼촌 해산물 오마카세라고 들어봤습니까? 삼촌. 이게 해산물은 어디서 옵니까? 해산물은 어른이 형이 바닷동 시장에서 옵니다. 그냥 부장서 올리는 아닌데. 그래서 싱싱한 해물을 먹었으니까 또 우리 유 대표님의 싱싱한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죠. 앞으로 이 씹고 나서 중동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. 씹고 삼킨 다음 다시 중동 정세로 또. 다시 중동. 그래서 이제 정제 향후 평가는 또 좀 잠시 하고, 일단 요번에 그 이란이 그 4월
13일이죠. 우리 시간 14일. 그 5시간 이스라엘 공격한 게 참 이게 그 국제 전략 지형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 중동의 그 불치방으로 내세운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건국 후에 76년 동안 마음대로 학살하고 그다음에 시리아, 레바논, 뭐 이라크, 뭐, 이란 마음대로 그냥 뭐 그 공격하고 그냥 무법천지였죠. 미국이 그걸 이제 43번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 막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저 친구를 알려는 거를.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처음으로 중동 전쟁이 아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직접 응징을 당한 거죠. 보복을 처음으로 보복을 당한 거네. 징벌 공격을 당한 거죠. 징벌을 당한 거네 이번에. 당했는데 그 당한 것도 피해가 심했고 생각보다.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방공망이 전역에서 다 드러나 버렸고 이제 하늘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이제는. 그리고 그 방공망이 그 이란의 그 2, 3세대의 그 중고 미사일로도 충분히 뚫을 만큼 취하겠다는 거. 이거는 미국에도 지금 난리야 지금. 미국의 바레인에 중국 사령부 있죠. 그 다음에 카타르 그 해군 사령부 보호함대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미군 기지들이 이제 똑같은 그 비슷한 방어망을 쓰니까 다 이제 하늘이 뚫려버린 거예요.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패트리어트가 이미 작년 5월, 5월 3월에 여러 차례 박살났으니까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번에는 너무 쉽게 뚫려버려서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방어 지도들이 다 이렇게 이란의 정보를 확보해버렸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면적은 80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위의 저항의 축, 그 레바논, 시리아, 이란, 이라크 뭐 그다음에 예멘까지 뺑 둘러싸여 있고 중심이 경상도만보다 작은 중심이 짧은 나라인데 너무 그동안 힘을 믿고 아무도 보복하지 너무 설쳤지. 모르겠고 너무 설친 거야. 이게 그 요번에 그게 다 신화가 다 깨진 거야.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미 빠진 거예요. 그건 당연히 그건 뭐 큰 형이 예전 같았으면은 나도 켜서 저거 예전 같아. 설거 잘했어요. 작살 내치 그냥. 바로 개입하지. 예, 개입. 지금은 아예 그런 걸 안 하잖아. 왜? 근본적으로 미국의 쇠퇴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큰 징표로 드러났어. 그렇죠. 옛날 같지 않다.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가 때렸죠.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냥 쉬쉬거리면서 더 이상 뭐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이런 모습이 요즘 어색하지. 예, 구글 나오는 게 구글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이란 입장에서는 너가 쫄았지. 딱 그 얘기야. 미국 애들한테 쫄았지. 진짜라니까. 미국 어떤 뭐 군사 전략적 얘기보다 이란이 미국 애들한테 다 얘기해 줬잖아. 뭐야 이거? 미국이 이미 예전에 그런 패권이 미국 스스로 너무 지금 취약해졌다라는 거. 중동의 모습은 앞으로 물론 당장 뭐 1, 2년, 9년은 아니겠지만은 5년, 10년 이렇게 내다봤을 때 중동의 판도는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. 일단 그 이스라엘이 이번 그 결투를 하면서 결투? 전쟁. 오케이 목장이 결투.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나버렸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방공망이 드러나면서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 한 4만 5천 명 좀 있나? 미군 기지도 있는 것도 별 볼 일이 없다. 이런 게 드러나면서 이제 미국이 깔 데가 없는 거예요. 아 그러면 미국의 선택이 여기서 계속 예전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군 기지 유지하면서 중동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이제 내세워가지고 뭘 하던 게 불가능해? 불가능해지면은 그런 옵션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이제. 기지를 뺄 수밖에 없지 않나요?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. 네, 전 세계 800개 기지가 전부 이제 위험에 빠진 거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. 일단 당장 그 예멘 같은 인구 3천만의 세계 최빈국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가 안 되죠. 대처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그동안 한 130대 이상 공격을 받았는데 그 응징을 못하고 있고 아 예멘이 엄청 힘센 모이다. 아니 거기 예멘 거기도 전부 지하화되니까 이해 안 가네. 네. 그렇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프리카 니제르 이번에 니제르가 이제 작년에 프랑스군 1,500명 쫓아내고 요번에 미군 1,000명 쫓아내는 과정을 한번 봐요. 그 단전 단수 해버리고 미군 기지 안 나간다니까 애들이 미군이 그 2012년부터 군사기지 건설해서 지금까지 한 3천억 이상을 투입해서
그 아프리카 중부, 서부, 북부의 그 핵심적인 기지 3개를 운영하는 거예요. 그 공기지, 드론 기지, 공기지 2개하고 그 다음에 그 CIA 비밀 기지 1개하고 그게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, 그다음 말리에서 이제 쫓겨오다가 이제 니제리에 있었는데 이제 니제리 마저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몇 달을 버텼는데 협박도 하고 이랬는데 니제리에서 지난달에 그 딴전 딴수 군사적 파기하고 그날 불어의 노력을 발휘한다라고 딱 선언한 다음에 단수하면 버틸 수가 없지. 미국이 버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 그게 그 단전 단수하고 그 의료 지원도 딱 중단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 시위대들이 와서 이제 맨날 그 뭐 앞에서 노래하고 시위하고, 춤추고 막 양푸이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. 프랑스군 쫓아낼 때도 그랬어.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깝깝한 거야 이게 공격을 할 수도 없고. 근데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. 미국이 원점 좋아하시네. 미국이 깝깝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왜 갔냐 말이야. 그 왜 그 가 있냐 말이야.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전 이후에 그랬다. 예. 그게 비정상이었잖아. 그렇죠. 이제 정상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야. 트럼프는 똑똑해. 어? 뭐 천조국가 1,800조 원을 써가면서 전 세계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썼잖아. 네. 미국 국내 정치는 국내 경제는 좀 싱스라 그래. 이제 나올 때도 됐잖아. 때가 돼?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해? 이 땅은 한반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어떤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요즘 한미 공군 훈련 계속 하고 있고 부산에 거기에서 대개대 모여가지고 북에서도 또 미사일 적극적인 대응 순환 훈련 발사를 했잖아요. 그죠? 예. 그 판도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과연 힘이래 가지고 전쟁을 뭐 막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어차피 못 막죠.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일단 한 1,000km, 1,200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약간의 약속되는 형식으로 서로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이제 약간 막후에서 약간 조율하면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죠. 휴전선을 바로 맞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 해봐야 뭐 동쪽 400, 500, 4,500km, 400km라서 그 요번에 북이 핵그 방사포로 끝나. 방사포 600mm로 그 정술 타산 31형 정술 핵탄두 넣으면 그냥 뭐 몇 초 만에 게임 아웃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중심이 짧은 정도도 아니고 붙어 있어. 거의 없는 정도지.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안전해. 핵을 쓰기 힘들 거예요. 쏘면 쏘면은 자기들도 피해. 평양도 개성도 요즘은 그래서 끌어안기 작전이야. 무슨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고 큰일 나. 핵은 당연히 쓰면 안 되는데 전술핵. 이론적으로는 한 30일이 뭐 보시면 지름 40cm 농구공보다 좀 큰데 그건 이제 0.1킬로톤부터 한 10킬로톤까지 히로시마 뭐 절반 정도 되는까지가 되는데 그건 한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캠프 브리스 같은데 오는 겨냥할 수도 있겠죠. 하면 안 돼. 하나 전쟁이 나면 안 사실 되는 북측은 이제 거고. 전술핵 쓰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미국 주도의 그 전술핵 쓰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응이 나왔거든. 감당 안 돼. 이제 전술핵이 동원된다는 건 이게 이론상 있을 수 있는 양이고 400km 거리에 이게 한 2, 3분 만에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즉 한순간 그냥 우리는 그리고 위에 가서 핵이 아니라도 날아갔습니다. 그 재래식 그 무기 탄약이나 그 비축량들이 아마 지구에서 제일 밀도가 높을 테니까 남북이 공이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죠. 그게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어떻게 막을 것인가. 막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. 우리 막는 이야기는 한잔 하고 다음에 갑자기 술이 땡기네. 술이 갑자기 땡겨 오늘 이제 더 이상 방송하지 마 술을 먹어야겠어.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. 한반도 전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된다. 아수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사장님 소주 하나 더 주세요.